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요번에 ISA 계좌가 개편된다는 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왜 확정된 건 아닌데, ISA 계좌가 개편된다라는 그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2월 같은 게 이제 안 되고 한도 2월이 안 되고 생산형 ISA 계좌 뭐 이런 걸 신설했는데 그게 지금 국내 주식형 뭐 ETF 이런 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ISA 계좌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되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ISA 계좌가 개편되기도 했고 또 생산적 ISA 계좌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도 일반형과 청년형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일단은 뭐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34세 이하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 비과세 플러스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라고 하면 연말정산 받는 그런 걸 말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게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일반 ISA 계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세제 혜택은 비슷해요. 세제 혜택은 그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내용 비슷한데요. 투자 대상도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투자 대상도 일단은. 근데 납입 한도가 이제 2천만 원, 원래 2천만 원이었고 총 한도가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 이게 연간 한도 2월 불가가 됐어요. 연간 한도 2월 불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3년 차에 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개설을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3년 해가지고 6천만 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안 된다. 연간 한도 2월이 불가하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 같은 경우에 3년인데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또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갱신을 계속 해가지고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실상 유지 기간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이걸 이제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생산적 ISA 계좌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세제 혜택이 전액 비과세예요. 전액 비과세. 근데 그 투자 대상이 해외 투자가 안 됩니다. 뭐 S&P라던가 나스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요즘에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것만 그 국내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납입 한도는 총 2억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입 한도가 2월이 안 됩니다. 2월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모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번에 나온 개정안 자체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납입 한도 2월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왜냐면은 돈을 뭐 이렇게 이게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한데요. 연간 2천만 원. 근데 연간 2천만 원이 꽉꽉 채우려면은 월로 치면은 200만 원 좀 안 되죠. 한 180만 원 좀 전후로 될 것 같은데요. 월 180만 원을 꼬박꼬박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라고 하면 고소득자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무조건 연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목돈을 한 방에 넣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이다. 원래 기존에는 연장을 계속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ISA 계좌를 무제한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이 ISA 계좌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목돈을 계속 쌓아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최대 1억까지 원래 가능했었는데요. 그 금액을 계속 냅두면은 이자가 더 많이 쌓이겠죠. 예, 목돈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더 많이 쌓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한다. 왜냐면은 5년까지만 유지하고 바로 해지를 해버리면은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1억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에다가 뭐 그것도 최대 2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랑 1억 원에서 이자가 붙는 거랑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복리 혜택을 받는 것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계좌 신설, 생산형, 생산적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나왔어요. 이게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
10년까지 유지 가능하고, 청년 가입자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10% 받을 수 있어요. 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기존의 ISA 계좌에 중복으로 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ISA 계좌가 있는 분들도 생산형 금융 ISA 계좌를 신설을 또 할 수 있어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당연히 중복으로 되겠죠. 근데 이 생산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만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내 주식 ETF 막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해외 투자가 안 됩니다. S&P나 나스닥 같은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SA 개편안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납입한도 2월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굉장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에 2천만 원을 꽉꽉 채우려면은 한 달 기준으로 거의 180만 원, 2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돈이 남는 분들은 생활비 다 쓰시고도 한 200만 원 정도 남는 분들은 고소득자겠죠. 고소득자. 네. 고소득자일 겁니다. 고소득자만 지금 혜택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목돈이 이렇게 살면서 목돈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한 번에 넣어야 이게 혜택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거 ISA 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 세제 혜택 때문일 텐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기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간에 납입한도 2월 폐지로 인해 유연성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예전에는 거의 무제한식으로 이게 연장을 해가지고 복리 효과를, 그러니까 그 쌓인 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 5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5년 후에 2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1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복리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 ISA 계좌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 개편되기 전에 가입했던 분들한테도 적용이 모두 된다. 이런 한도 2월 폐지라던가 아니면은 최대 5년까지만 유지 가능한 이런 조건들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도대체 뭔 죄냐.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ISA 계좌를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 계획 같은 것도 다 짜놨는데 지금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적 ISA 계좌에 해외 투자 불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원래 있던 그냥 기존의 ISA 계좌로는 다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생산적 금융 ISA 계좌가 이게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잖아요. 전액 비과세고 한데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려면 왜 만들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생산적 ISA 계좌가 이제 국내 주식형에만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국내 주식형 ETF, 코스피나 코스닥을 추종하는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국내 주식형 ETF 위주로 투자가 가능한데, 원래 이런 국내 주식형 ETF 펀드는 이런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주식 거래 계좌 있잖아요.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그런 한도나 비과세 이런 거 없는 그런 그냥 계좌에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같은 거 매매하잖아요. 그럼 이자가 나와도 원래 세금을 안 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일반 주식 거래 계좌로 매매를 해도 세금이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생산적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만 거의 투자가 가능한데 이게 왜 생색내냐, 이거 원래 세금 안 내는 건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큰 혜택이 아니다, 전액 비과세라는 것이,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눈속임이 좀 있어요. 네, 일반 주식 거래 계좌로 코스피 200 이런 거 추종하는, 또는 레버리지, 요즘에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코스피 200 레버리지 이런 것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안 내요. ETF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이자가 생겨도,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저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거는 좀 눈속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근데 오늘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그 IS 계좌 개편안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질타를 했다고 해서
ISA 계좌 개편안이 없던 일로 되었다. 지금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섣부르게 ISA 계좌 개편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네, 특히 저는 그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라고 홍보하는 거는 조금 투자자들을 조금 이렇게 물러보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그냥 기존의 ISA 계좌 잘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원래 한도가 1억 원이잖아요. ISA 계좌가. 2억 원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네, 아무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불만의 소리를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ISA 계좌 개편안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왜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뭐 일단은 철회가 되어서 일단락 되었다. 예, 없던 일로 되었다. 근데 추후에 또 어떤 식으로 개편안이 또 발표가 또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